오늘 요지경제편은 1909년에 발생한 투시와 염사라는 초능력의 사실여부로 일본을 들끓게 했던 천리안 사건 이야기입니다. 천리안 소동이라고 불리는 천리안 사건은 메이지 시대 말기에 일어난 투시와 염사 능력이란 초능력 공개 검증과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진위 논쟁입니다. 1909년 일본에서는 미훈의 치지코라는 구마모토 출신의 여성이 이른바 천리안 능력을 가졌다고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3세였던 그녀는 형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천리안 능력을 이용해 사람의 몸속을 투시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형부는 구마모토의 중학교 교사로 치지코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랍니다. 1900년경에 일본에서는 최면술이 크게 유행했고 치지코 같은 민간요법을 행하는 민간 의료인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최면술은 일본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크게 붐을 일으켰습니다. 잠자는 예언자로 유명한 에드거 케이시도 의학적 지식이 전무했지만 최면술을 이용해서 병의 치료법을 거침없이 말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는 새로운 과학의 한 분야로까지 일컬어졌습니다. 치즈코의 형부도 당시 최면술에 크게 심취했고 나중에는 자신도 최면술을 시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처제 치즈코가 자원해서 최면술 실험에 응했습니다. 그는 이 최면술이 치즈코의 능력을 보다 강하게 각성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치즈코의 투시 능력에 대한 소문은 1909년 8월 14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보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치즈코가 전 교토 제국대학 총장인 키노시타 히로시를 치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1910년 2월 교토 제국대학 의학부 이마무라 신키치 교수가 치즈코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카드를 이용한 투시 능력 실험을 실시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도쿄 제국대학의 후쿠라이 토모키치와 함께 다시 치즈코를 찾아가 지난번과 다른 방식으로 투시 능력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은 실패를 하는데 그 후 실험 방법을 바꾸자 성공을 하게 되는데 후쿠라이는 도쿄로 돌아가 실험 결과를 보고했고 이 결과는 크게 각광을 받게 됩니다. 나가오 이쿠코의 등장. 한편 비슷한 시기 카가와 현 마루가메시에서는 당시 40세인 나가오 이쿠코라는 여성이 재해 등을 예언하여 적중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치즈코에 관한 일련의 신문 보도가 나온 이후 이쿠코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후쿠라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으며 1910년 11월 이마무라와 함께 이쿠코를 찾아가 처음으로 투시 능력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치즈코와 이쿠코 모두 당대의 과학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여러 차례 공개 실험을 가졌지만 두 사람 모두 초능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유는 이랬습니다. 치즈코의 경우 천리안을 이용한 투시 능력을 실험할 때 실험이 진행되는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허가한 사람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방에서 참관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실험 내내 벽을 등을 친 자세로 있어야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치즈코의 손이 참관인에게는 보이지 않아 치즈코가 속임수를 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치즈코의 투시 능력 실험 도중 실험 결과 바꿔치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쿠코의 경우는 치즈코와는 정반대로 동석한 사람과 마주한 상태에서 투시를 행해 적중시켰습니다. 또한 후쿠라이가 고안한 다른 실험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후쿠라이의 방식은 현상하지 않은 사진 건판을 사용하는 이른바 염사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치즈코에게도 염사 능력 실험을 했지만 실패했고 이쿠코는 후쿠라이가 사전에 제시한 글자를 염사하는 데 성공해서 이후 이쿠코에 대한 실험은 자연스럽게 염사 능력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쿠코의 자택에서 실시된 염사 실험에서 조수로 참가한 도쿄 제국대학 물리학 교실의 강사가 실수로 건판을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이쿠코 측이 투시할 글자를 써 넣을 장소로 특정한 방을 계속 요구한 점과 반드시 개봉해야만 알 수 있는 투시용 봉투에서 개봉 흔적이 발견되는 등 의문이 너무 많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쿠코는 그 방에서 참관인 중 한 명이 몸으로 가리고 쓴 글자를 투시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다른 실험에서는 이쿠코와 친분이 있던 최면술사가 실험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쿠코와 최년술사의 불륜설까지 나돌기에 이르러 초능력의 진위 여부는 뒷전으로 밀려난 채 오로지 이쿠코와 최년술사의 불륜 의혹에 관한 가십거리만 수면으로 떠오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동의 끝. 결국 계속된 의혹과 사람들의 냉대 속의 치즈코는 1911년 24세의 나이로 음독자살을 했는데 언론과 세간의 비난이 원인이라지만 고향에서는 친정아버지와의 금전 문제 갈등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쿠코도 치즈코가 자살한 지 약 한 달 후인 2월 26일의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일련의 초능력 실험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언론의 먹잇감이 된 관련 연구자들은 끝내 천리안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초능력 연구를 종결지어 천리안과 염사의 진위를 밝힐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치즈코 이후로 일본 각지에 출연했던 천리안 능력자들은 모두 사기꾼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순식간에 비난을 받으며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치즈코와 이쿠코는 죽은 후에도 각자의 집안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실험을 주도한 핵심 인물인 후쿠라이도 온갖 비난을 받다 결국 도쿄제국대학 조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후쿠라이는 또 다른 자칭 천리안 능력자인 타카하시 사다코와 자칭 달의 뒷면을 염사했다고 주장한 미타코이치를 기용해 초능력 실험을 했으나 이전처럼 공개 과학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결국 천리안은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점차 물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숨겨진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인 오컬트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센다이시의 후쿠라이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해 초능력에 관해 독자적으로 연구를 계속했지만 신용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1952년에 82세로 사망했습니다. 영화와 게임으로 유명한 링 시리즈의 등장인물인 야마무라 사다코의 어머니 야마무라 시즈코의 모델이 바로 미운의 치즈코이며 망량의 상자 TVA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튼 타카하시 사다코도 이들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실험 대상이 되었으나 타카하시의 경우 남아있는 자료가 빈약해 생애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타카하시는 링 시리즈의 야마무라 사다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유력시되고 있으며 어떤 마술의 금서 목록에서 초능력자의 시조격 인물로 나옵니다. 첫 초능력자가 그녀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마츠오 류스케에 의해 부활하지만 폭주를 해서 능력은 자연현상에 간섭해 자신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초능력은 할리우드가 원조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는 비교적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만화를 중심으로 각종 초능력자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초능력자.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으며 성진국답게 초능력을 주제로 한 에로 영화도 선보이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2015년에 발표된 모두가 초능력자란 영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메타니 슈타가 역할을 맡은 요시로는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던 중에 하늘에서 크게 빛나는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불빛을 본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음날 모두 엄청난 초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초능력이 생긴 사실을 몰랐던 요시로는 아침에 부모님의 애정행각을 보고 있던 중에 평소와는 달리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 소리치는 요시로에게 부모님은 도리어 이상한 눈길을 보내고 그제서야 요시로는 자신이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케다 에라이자가 맡은 미유키도 등교길에 주변인들의 생각이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미친 것으로 여기는데 요시로가 사회를 보고 발기하는 것을 보고 나라차기를 먹인 후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 덕에 미유키는 잠시 고민을 잊었지만 체육 시간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사회의 생각이 들리는 것을 보고 다시 자신이 미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 미유키 앞에는 알몸의 남학생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어서 요시로가 나타나 알몸 인간에 대해 경고를 하는 등 탈의실은 엉망이 되는데 그때 타카히로와 아키야마가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초능력자다라며 그들을 모두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기발함과 B급 코드, 17금 섹시 코미디를 적절하게 섞은 영화로 팬티를 보여주는 정도의 장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온도실을 비키니를 입은 여자로 가득 채워버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헐벗고 다니는 여자들이 판을 치는 동안에 영화는 요시로가 찾고 있는 운명의 여인에 대해 말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배우 강동원과 고수가 주연한 영화인 초능력자가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판 초능력자의 연출은 밍 시리즈와 검은 물밑에서 등으로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일본 호러 영화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공포 영화의 거장으로 자리잡은 나카타 히데오 감독이 맡았습니다. 오늘은 1909년에 발생한 투시와 염사라는 초능력의 사실력으로 일본을 들끓게 했던 천리안 사건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